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다. 타이슨이 제 앞에 서서 내가 잽 3번 넣고 레프트 훅 날릴게 라고 가르쳐주고 치면 피할 수 있냐고요. 정보만 알면 된다는 건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에요. 그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틀리는 걸 무서워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찍어버려. 그리고 안 보려고 그래. 이게 모든 리더가 실패하는. 근데 이런 책을 많이 보면 보이잖아요. 딱 그게 보여요. 네.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왜 이렇게 틀리는 걸 무서워하지? 저요? 아니, 절 너무 아니. 좋은 것은 나눌수록 좋다. 오늘도 궁금한 새 책과 새로운 지혜를 유쾌한 시선으로 맛있게 요리해 보겠습니다. 전쟁사, 전략, 역사, 인문학. 우리 이야기꾼이시죠? 역사 나 좀 좋아한다. 덕후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만한 분을 모셨어요. 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까지 수많은 지혜의 무게를 잘 갖고 닦아오신 분이죠. 오늘의 게스트 임영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용환입니다. 박사님께서 작년에 새롭게 해석하신 이 손자병법,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다시 써주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라는 걸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 책을 내게 되셨어요? 전쟁사 다른 저술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다 보니까 이걸 정말 문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에 걸이. 이게 처세술 서적으로 오면서 그런 것들이 또 마구마구 남용이 되는 거죠. 사실 삼국지도 그게 문제잖아요. 그 삼국지에 나온 유명한 얘기는 리더십하고 하나 상관없는 유비가 뭐 아두를 집어던졌어. 사람들이 제일 감동받아. 리더는 저래야 돼. 진짜 조직에서 한번 그래봐. 자기 아들 집어던지는 리더를 사이코패스죠. 그렇죠. 누가 따라요? 리더십에서 하면 절대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서 너무 왜곡이 많이 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또 사명감이 들끓어가지고 이게 경전으로 해석하지 말고 손자가 살던 시대의 전술적 의미를 찾고 이 구절이 전쟁에서 어떤 의미겠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쓰게 됐습니다. 손자병법을 쓴 손무, 이분은 사라지신 거잖아요. 사라진 게 아니라 개인에 대한 기록이 적어요. 그리고 출생 기사도 사실 거의 없지만 사망 기사가 없어요. 그러나 실전을 했고 국가 경영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산속에서 이론서만 쓴 건 절대 아닙니다. 손자병법에는 전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 안에 살아가는 모습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오늘 박사님 모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 루팡이들이 손자병법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다. 그 의미도 궁금해요. 이게 지피지기란 뜻부터 잘못 알아서 그래요. 이게 대부분 정보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인데 타이슨이 제 앞에 서서 내가 잽 3번 넣고 레프트 훅 날릴게 라고 가르쳐주고 치면 피할 수 있냐고요. 정보만 알면 된다는 건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에요. 그치. 정보를 몰라서 졌다는 건 그냥 핑계예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건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라 내의 상황과 적의 상황이 이 상황에서 만났을 때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질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적이 어떤 생각과 어떤 전술로 나온다는 걸 아니까 후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해버리면 들어갔다가는 그냥 안 되는 거죠. 신년을 맞아서 우리 직장인들한테 징크스처럼 떠오르는 게 조직 개편됐고 임원들 연말에 다 바뀌어서 이제 쇄신한다고 하시고 과거의 장수들이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외척 세력이 나타나고 보면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기적으로 뭔가 자극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조카를 데려왔어요. 아, 회사에 조카가 왔어요.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믿을 사람이 없어 조카를 데려왔다면 조카보다 저를 더 믿으십시오 라고 신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실상을 봐라. 아니 여기서 시작해야 손잡고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지. 키가 크다가 아니라 몇 센치인가, 몇 센치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예를 들면 농구는 키가 중요하다, 투수는 스피드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145kg일 때는 150kg일 때는 어떤 효과가 나느냐, 1kg 차이마다 어떤 차이가 나는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야. 여기서 우리가 기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특히 이제 영업부서한테는 영업은 기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리더로서 기세를 이끌어내려면 어떤 결과가 있던지 간에 구성원을 비난하면 안 되고
또 그 리더가 본인이 맨 앞에 솔선수범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옛날에 영국군 장교 권총 차고 있는 게 어쨌든 맨 앞에 서 있고 권총 들고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세를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도 사람 탓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손자병국 쓰면서 제일 해석하기 힘들었던 게 기세였어요. 음. 이 얼핏 보면 아주 쉬워요. 군대는 기세다. 나가! 그랬을 때 와! 하고 나가서 이겨버리는, 왠지 우리 저 인해전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좀 단순하게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절대 한마음 한뜻으로 한몸처럼 오래 움직일 수 없어요. 아시지만 아무리 훌륭한 애다 그거 안 되잖아. 거꾸로 사장님만 열받고 직원들을 원망하게 돼. 그래서 손자는 항상 그렇게 움직이라고 하지 않았어.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이 단 3초든 5초든 그 밀어붙일 수 있는 만드는 방법이 뭘까? 일단 리더가 준비를 많이 하고 병사들 앞에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쉬운 것부터 하더라도 내 말대로 하면 된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병사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언자인가? 맞추네. 그리고 100% 못 맞춰도 또 병사가 다 이해합니다. 저 사람 10번에 한 번은 틀려. 인간적이야. 네, 그렇게 욕. 우린 다르지 않아. 그리고 이것도 좀 도전이 필요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틀리는 걸 무서워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찍어버려. 그리고 안 보려고 그래. 이게 모든 리더가 실패하는. 근데 이런 책을 많이 보면 보이잖아요. 딱 그게 보여요. 네.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왜 이렇게 틀리는 걸 무서워하지? 저요? 아니, 저를 너무 아니, 사람, 저를 너무 여쭤보려고. 저희 친구들 알아요. 전 틀리는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실패가 있으면 그 실패조차 어떤 그 서사로 활용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돌아온 것 같지만 처음 질문이 새라는 게 목표와 방법을 공유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두드러 맞춰서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충분한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개성을 살리는 자기 부분 역할에 특화시킬 수 있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렇다면 리더십의 관점에서 그 내홍탕을 오간다고 할까요? 자상할 수만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럼요. 또 일괄적으로 막 공포감만 조성할 수도 없고, 요거 소위 밀당을 좀 잘해야 되는데, 선전법법에 그런 게 있던가요? 네, 손자병법에 리더십에 관한 딱 유일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 리더십이 제일 엉터리다. 쫄 때 쪼이고 풀어줄 때 풀어주고 냉온탕을 잘 조절하면서 생각하는 리더 절대 안 된다. 왜요? 자, 리더에게서 병사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나를 살려서 돌려보내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의 명령이 병사들에게 신뢰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갑자기 막 세게 나갔다가 이럴 때는 막 풀어준단 일괄적이지 말이죠. 않아. 이거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관리죠, 관리. 음.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참은 파야 된다. 그거 안 파는 애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리더가 자기도 어디 파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 파, 여기 파, 여기 파 하다 해 떨어지면 아이고 고생했지. 병사를 못 믿어요. 그런 의미로. 예. 자, 근데 전쟁터에 가서 오른쪽 고지를 점령할지 왼쪽 고지를 점령할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병사들은 이 리더의 말을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전쟁터에서는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이 참호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유가 참호를 있어. 묻고 다시 파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성공을 계속 보여줘서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수는 무조건 병사들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솔선수범 아니에요? 우리 부사장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솔선수범해도 틀린 적이 없는 거지. 무능한 사람은 솔선수범만 해요. 이것도 항전쟁 때 실제 실화인데 갑자기 이제 예측을 못했는데 북한군이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미군 연대장이 실전 경험이 없는 연대장이었어. 바로 옆에서 포탄이 뻥 터졌는데 그때 아마 이게 저기 약간 충격을 받았나 봐. 산 하늘을 막 뛰어내려가더래. 내려가더니 갑자기 팔 걷어 올리더니 트럭에 탄약 상자 실는 걸 앞에서 막 솔선수범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할 짓이냐고. 그치. 그것도 그 나름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도망가는 지휘관보다 이상한 솔선수범하는 지휘관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솔선수범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 다르겠군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할 때. 이건 루팡이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회사에 돈 얘기한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근데 액수를 떠나서 내가 먼저 어떤 금액을 얘기하면 그 금액만큼으로 그릇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연에 한 300만 원만 더 주세요. 그러면 나는 너무 300만 원짜리 같은 거야. 예를 들면 나를 올리고 싶으면은 저를 얼마짜리로 생각하세요라는 걸 유도하는 게 낫다. 왜냐면은 내가 먼저 제시하면 또 거기서 딜을 해서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 루팡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봉을 많이 받으시고 싶으시면은 비싸게 보일 생각을 하셔야지 액수를 얘기하면 그 액수에 갇힌다. 저는 이거는 들으면 화내실 것 같은데 저도 연봉 협상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받는 거에 10배는 했어요. 데이터로 30배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그래요. 30배를 올려주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나는 내 최대치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나한테 투자한 거죠. 그랬더니 토크멘터리도 할 수 있었고 그 투자가 저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은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다. 조직 내려봤을 때 도대체 우리 팀장님이 뭘 원하시는 거지? 우리 대표님이 어떤 방향이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정보를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철학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아. 나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역사하고 똑같은 건데 결국 어떤 주어진 상황하고 맞춰서 그 사람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내 환경이 왔을 때 어떤 경우가 벌어지나를 봐야 돼. 안 그래도 여기 보면은 두려움을 분석으로 돌린 장수는 오히려 승리한다 라고 해서 이제 한니발 말씀을 하셨어요. 한니발이 로마보다 약한데 승리를 이끌었단 말이죠. 그런 한니발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워낙 세고 카르타고가 이미 여러 번 패했단 말이야. 원인을 분석하는 거야. 우리는 평야에서 왜 약한가? 로마군은 평야에서 왜 강한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기업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쟤들은 우리보다 자본이 훨씬 많아. 그럼 저쪽에는 당연히 자본 우위적인 전략을 쓴단 말이죠. 근데 한니발은 그런 식으로 안 했어. 쟤는 자본이 세. 근데 전쟁터에서 자본하고 기술만 갖고 싸우다. 그럼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뭘까? B라는 요소다. 자, 쟤도 없고 우리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먼저 가져갈까요? 목적의식 분명한 애들이 먼저 성취할 수 있어요. 아쉬운 사람들. 아쉬운 사람. 그럼 아쉬운 사람이 누굴까? 가난한 애들이 아쉽지. 그래서 용병 써요. 그럴 때 한니발은 던지는 거죠. 나는 이런 애서를 만들어서 그런 기업을 이루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요. 그랬더니 로마군을 압도했죠. 용병은 충성심이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용병들이 신뢰가 없고 이런 거는 사명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월급 받는 사람은 사명감 없을까요? 있죠. 기업해 보시면 오히려 사명감이 더 많아지죠. 내 보수를 받는 건 내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사명감을 더 크게 가지고 싶어요. 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어디 기업이나 어떤 작은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 회사는 애들이 보통 2, 3년밖에 안 있어요. 그 순간 사장님이 직원들을 1, 2년짜리 지나가는 애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용병이라고 하니까 용병이 되는 거야. 방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용병의 입장에선 전쟁이 끝나면 꼭 버림을 받았잖아요. 배신을 당하고. 그거는 리더가 잘못한 거죠. 직업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스포츠에서 용병이라는 단어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니 뭐 한국 선수가 월급 안 받아? 그렇네. 그리고 걔들은 무슨 저기 어디서 어디 길거리에서 잡아왔어? 그럼 안 되겠네요. 걔들도 우리랑 똑같은 애들 우리 회사 안에 용병이라는 표현을 안 쓰. 그렇죠. 그래서 걔들도 똑같이 그렇죠. 인생을 걸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원래 그가 살았던 동네나 활동했던 지역이 예를 들면 하프 말가 나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조선 사람이라고 했고 고려 사람 못지않게 싸웠어요. 외적과. 그럼 대체 뭘 그렇게 해?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블러드를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소속감이랄까요? 그렇죠. 네.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그게 유명한 네덜란드의 그 오렌지공의 개혁이 그건데 네. 그때가 또 30년 전쟁 이때 용병이 폐가 정말 심할 때인데 한니발의 역사를 보고 이분이 깨달은 거야. 용병 되는 애들이 다 어릴 때 집 떠나서 힘들게 집이 살고 그리워. 집이 없어 가정도 없고 집밥. 그래서 오히려 하숙을 시켰어요. 일반 민가에. 근데 얘들이 결국은 네덜란드 정규군처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켜야 될 집과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속감을 갖고 네. 지킬 게 생긴 거죠. 그렇죠. 나 박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역사가 재밌다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 두세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하게 만드시거든요. 뭔가 이게 생각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저렇게 볼 수 있지. 이 말도 저 상황엔 다르지. 굉장한 지혜를 주셔서 일단 이거부터 오류인 것 같아요. 리더십. 내가 리더니까 리더십 고민해야지. 자체가 오류야. 내가 왜 리더일까?
조직 간 리더 관계에 대해서 저는 제 보스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반대 입장에서 이분이 나한테 잔소리 하시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제가 조직 생활 안 해서 저는 그런 생각 못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루팡이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손자병법의 한 명언이랄까요? 한 문장? 손자병법 맨 앞장 1권의 결론이에요. 음. 실상을 봐라. 음. 실상을. 이게 1장이 결론이니까 1월의 시작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박사님 모셔서 손자병법 얘기해서 확실히 손자병법은 달달 외우는 책이 아니죠. 이거를 보고 내 현재 상황, 이 세상의 시리에 맞게 한번 해석해보고 적용해볼 만한 가치가 앞으로도 진짜 영원할 책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영원할 겁니다. 네. 박사님 어떠셨어요? 우리 사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기업에서 실제로 이런 문제로 확산이 되는구나. 제가 갈 수 없는 영역의 영감을 보기 때문에 저는 또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사실 뭐 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또 이런 걸 배우겠어요. 배우고 가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박사님과 대화를 더 하고 싶지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